지금 오늘 대통령 지휘 집회 현장 분위기는 일단 공수처가 물러가면서 체포가 무산이 되면서 꽤 많이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 민노총이요. 오늘 오후부터 집회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포투쟁. 마치 뭐 강경 목소리에 따라서 이현정 의원님. 네. 공수처가 못하니까 우리가 체포하겠다. 또 반대로 민노총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체포하죠? 민노총이? 민노총에 사법권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의 저런 이야기와 행태가 보면 결국 민주노총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 결사체가 아니라 결국 정치투쟁의 결사체다라는 걸 이제 자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뭐 사법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체포를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 양측의 어떤 갈등들을 불러일으킨다. 아니 시민단체가 하든지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민노총, 금속노련 뭐 이런 데서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들이 노조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투쟁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까요? 저는 똑같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나 이 집회나 똑같은 저런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걱정스러운 대목은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집회라는 게 저러다가 지금 워낙 우리 집회가 그동안 보면 뭐 이 형광봉 들고 뭐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점 집회가 지금 격화되고 있다는 거, 또 점점점 이런 SNS상에서 아주 흉악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뭐 화염병을 준비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집회 자체가 점점 폭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면 이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남동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양상을 보면 앞으로 굉장히 아마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꽤 있어서 아마 이 당국에서 꽤 아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는 이제 반면 민노총은 윤석열 체포 구속 깃발을 들고 이게 오늘 영상인가요? 예, 오늘 맞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늘 저쪽 한남대교 쪽에서 이제 반대로 그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이제 육교 건너서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인 남산 넘어서 이제 한남 고가도로 나오는 데 있다면 반대로 저렇게 한남더일 그러니까 한남대교 주변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집회 민노총 공간 문 열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박 2일 체포 철야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3시부터 진행됐고요. 오늘 사진 아예 큰 이제 덤프트럭까지 동원을 하면서 대통령 체포 구속을 외치는 3시부터 집회 신고가 돼 있어서 지금 아마 내일 이렇게 되면은 한남동이 예전 광화문처럼 딱 두 쪽이 나서요. 아마 내일 1박 2일 집회 철야투쟁이 시작되니까 내일 아마 양측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꽤 목소리를 높일 것 같고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또 저 와중에 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법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집행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 그를 반대하는 지지자, 또 경찰, 공수처 뒤엉켜서 정말 한남동이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현장 분위기 살펴봤다면 오늘 또 하나의 검찰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공수처 말고. 검찰은요. 오늘 계엄사령관을 지휘했던 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뭐 특전사령관, 본관에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 끊을 수 없냐. 일단 여러 계엄 사태에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을 구속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 입장과만 다르게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총을 쏘서라도 들어가라, 뭐 도끼로 문짝을 부셔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은 검찰이 박안수 전 참모총장과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특전사의 현장 지휘관들의 녹취록이라든지 그리고 간부들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메모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사실 거기서 나온 내용들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등의 지시를 받았던 특전사 한 지휘관이 또 다른 지휘관이랑 전화통화하는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거기 보면 4일 오전 1시께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당시에는 국회 본청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던 그 시간 즈음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시간 즈음에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란다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어떤 지휘관들이나 또 그리고 군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관련 혐의자들의 진술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 내란 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것 수사 단계에서 너무나 필수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실 체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야 하는데 체포가 일단은 집행 정지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수사기관으로서는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앞으로의 절차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이 시간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서 그 공소장 내용에 검찰 시각이긴 합니다만 개헌 2번, 3번 하면 되지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거든요. 휴대전화의 메모 내용,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도록 빨리 끊어내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이 메모장에 있는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투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많이 반발하고 있긴 한데 일단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고 윤 대통령이 사실 특전사 혹은 국정원 말고도 이제 사실 꽤 많은 언급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 주장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기소장에 저런 내용들 검찰은요 단순히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은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그 증언과 증거들을 엮어서 이제 기소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분명히 녹여져 있는 거죠. 지금 박한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금 기소하면서 이런 지금 이 서로의 통화 내역들을 지금 기록한 것들을 이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체포의 차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이거 하려면 당연히 전기 끊고 가라고 그러지 그냥 가라고 그랬겠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서로 다 들어가서 끄자면 내가 와라 라든지 전기 끊을 방법이 없냐라든지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 대통령의 주장과 비교를 해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런 지시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오히려 더 처벌을 많이 받겠죠.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4스타, 3스타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이 한 번에 없어져서 이등병으로 이제 강등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관사에서도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입장을 예를 들어서 이 지시받은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나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건지 정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 것인지를 국민들은 빨리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그 체포 시도와는 별개로 계엄 사태 핵심 당사자들이 지금 시간을 좀 거듭할수록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그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긴 여러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마무리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체는 대통령실입니다.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그들을 고발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얘기했어요. 무단으로 헬리콥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절을 촬영했다. 1급 군사보호시설이라 이 얘기겠죠. 무단 촬영해서 송출하는 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입니다.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저 일대 무단 항공 촬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까 경호처도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가 부수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관저의 일부 장면 촬영된 거에 대해서 일부 방송사를 고발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공수처도 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일 거고, 뭐 경호처도 대통령실도 뭐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오늘 언론사 중에 어떤 언론사가 뭐 항공 영상, 그러니까 뭐 헬기를 타고 가면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던데 뭐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뭐 관련 유튜버들은 누구를 지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뭐 규정들을 찾아서 뭐 고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고발은 해도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균형 있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영장 집행 자체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었고 이 영장 집행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경호처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막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가 되었던 또 다른 수사기관이 되었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지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대통령실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수색영장 집행, 특히 체포 부분은 확실히 부당하다고 불법이라고 여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아무리 그 영장 집행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특정 언론이 1급 군사보호시설, 극비시설인 관저를 용산 대통령실 허락 없이 찍을 수가 있냐 이 부분을 좀 따져 묻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경호처든 대통령실든 오늘 그 관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물러섬 없이 하나하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